자, 10강은 자기장하고 물질의 자성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전기장에 연결해서 자기장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장은 영어로 치면 magnetic fiel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도 직역을 때려버리면 자기가 미치는 공간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근데 대학교 가면 1 마그넷, 1 자하당 작용하는 차기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1 마그넷이라고 불리는 자하를 배우지 않아. 자기를 띠는 입자, 자하. 그래서 다행히 그냥 여기서는 추상적인 개념만 배우고 끝나버리거든. 그럼 여기 다시 자기장에 자기는 전기하고 다르다. 전기는 전하의 기운이야. 전하에는 뭐가 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자기는 뭘 자기라 그럴까? 도자기는 아닐 거고, 그지? 어머자기도 아닐 거고, 그지? 자기는 자석의 기운이야. 자석의 기운을 자기라 그래요. 그럼 자기에는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전류 흐르면 주변에 자기가 생겨. 자기가 있으면 주변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애들은 전류하고 자기를 나중에 머릿속에서 뭉개지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다른 기운입니다. 알겠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는 N극, S극. 그래서 자석의 기운,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면 일단 자석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자석 중에 영구자석이라는 게 있어. 영구자석. 문방구에 가서 500원 주면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시꺼먼데 잘 부러지는 500원짜리 자석을 팔아요. 그게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N극과 S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자석 갖고 놀아봤지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반대 극끼리는 틱 붙는 걸 봤을 거야. 그지? 이 쇳덩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운이 막 뻗치고 있어. 그걸 설명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다 쇳가루 뿌려갖고 막 선을 그려. 있지도 않은 선을 막 그려. 그래놓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없는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약속하에 그립니다.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로 하며 서로 교차되거나 끊어지거나 겹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석에서 나오는 기운을 표현한 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질문. 영구자석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자철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철석. 자철석을 원소기호로 따지면 얘는 F2야 결국. 철이거든. 근데 그 옆에 쇠못. 쇠못은 뭘로 만드느냐? 연철로 만들어. 막 휘어지는 연철. 그걸 막 담금질해서 뜨겁게 했다 칙 뜨겁게 했다 칙 하면 강철로 바뀌어. 탄소 성분이 많아지면. 탄소강이라 그래서. 알겠나? 근데 연철 그래도 못질하다 보면 막 휘어지잖아. 알까? 그럼 이 연철은 지들끼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연철을 원소기호로 쓰면 F2야. 뭐 똑같아. 얘도 철이고 얘도 철인데 얘는 뭐 계속 붙어. 얘는 왜 안 붙어?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명쌤 물리할 때. 확대. 요 자석 모퉁이를 잡아서 확대 해서 이만하게 키워볼게. 그럼 저 끄트머리에 S극의 자석 모퉁이가 이렇게 보이지? 여기에는 철 원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데 철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들이 다 있겠죠. 이해 가셔요? 이해 가셔요? 요걸 이해하려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알고 있니 니네 혹시? 이만한 도선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 이유는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 플러스를 걸었어. 그지?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하면 실제로 전류는 이렇게 흐른 것처럼 생각하지.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 거고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나니? 이만한 원형한 이따 다시 나오긴 하는데 원형 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배웠니? 이렇게 말아주는 형식으로 해?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이 원형 도선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지? 그래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 이리 슉슉슉슉 이런 모습으로 배웠지. 그지? 따라서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야. 알겠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저걸 이해할 수 있어. 갑니다. 여기 철 원자들이 있는데 철 원자 사이에
돌고 있는 놈은 누구죠? 전자가 돌고 있죠. 그지? 근데 자철석이라고 불리는 이 영구자석 안에 있는 철 원자들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 흘러 이렇게. 계속 다 같은 방향.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류는 흡사 이렇게 흐르는 거와 같지. 이해 가세요?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전류는 이렇게 도는 거와 같아. 그럼 요거 원자 하나만 보면 이게 동그란 원형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꼴이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럼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요 조그만 원형 도선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해 가요? 그럼 이 쏟아져 나오는 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게 방향이 다 어떠냐 지금? 방향이 다 똑같지? 그래서 이쪽에서 쭉쭉쭉쭉쭉 나와서 N극에서 쏟아져 나왔다 다시 S극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 자석 안에 구조가 이따위로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공 아니죠. 그 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어, 페라이트 자석은. 어쨌든 인공이든 천연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철석이라는 놈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영구 자석을 이해를 잘하는 거. 손으로 빡 치면 얘가 똑 부러져 갖고 하나는 N극 덩어리, 하나는 S극 덩어리로 쪼개졌다 해도 요 안에를 상상을 해보면 얘도 이쪽에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쏟아져 나와서 뒤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근데 S극이었던 놈도 잘라내면 여기서 나와서 이리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걸 졸라 쪼개서 되게 얇은 판정으로 쪼개도 이 안에 구조가 이랬다면 이쪽에서 나오면 저쪽으로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게 자석의 원리라고.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영구자석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안 붙는데요, 얘는? 얘 못의 옆구리를 잡아갖고 또 확대를 해보면 연철 옆구리에도 철 원자들이 있어, 똑같이. 그럼 자석하고 이 연철, 쇠못하고 무슨 차이냐? 얘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지 얼굴, 니네 얼굴 막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막, 막 자유분방해, 막 민주적으로 막 생겼어, 막 그냥 제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이렇게.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 막 중구난방이지. 그럼 서로 상쇄가 돼서 자성을 안 띄는 거야. 오케이? 이게 보통 철인데 계속 자기장을 띄는 자석은 안에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야. 하물며 요걸 자석을 잡아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딱 붙이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마치 자석처럼 돼서 그 쇠못에 다른 쇠못이 또 붙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자석의 원리야. 자기장의 원리. 오케이? 예.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이 자기력선을 잡아서 다시 확대를 해볼게, 이번엔. 이 자기력선. 금방 자기력선이 뭐라 그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기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선을 우리끼리 그려놓고 약속을 했잖아. 그제? 근데 이 자기력선을 갖다 잡아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요렇게 선 확대를 한 다음에 그 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화살표들이 겹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짤막한 화살표들이. 이해 갔어요? 이거 본 적 있지? 전기력선 설명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을 확대를 해보면 화살표가 겹쳐져 있는데 그 화살표 하나를 뭐라고 불렀더라? 전기장이라 그랬지. 이해 가요? 근데 얘는 자기력선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요 화살표 하나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자속이라 그래. 자속. 영어로는 magnetic flux라 그래. magnetic flux. 이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자속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자석에서 나오는 기운을 표기한 벡터 값을 의미해요. 자석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기운을 표현한 화살표 벡터 값을 자속이라고 불러. 그래서 단위는 이제 앞으로 기호로는 파이라고 쓰고 단위는 웨버라고 부릅니다. 웨버. 오케이? 자석에서 나오는 기운의 화살표를 자속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 자속들을 연속적으로 그려놓은 걸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항상 N에서 나와서 S국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전기하고 자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가르쳐 줄게.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자석은 N극, S극, 극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 덩어리 입자를 만들 수가 있었어. 점전하라는 걸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자석은 절대 점자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N극 덩어리, S극 덩어리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쪽이 N이면 한쪽이 S극으로 돼, 항상. 알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기장에서 방향하고 세기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기본 개념을 익혀봅시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항상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로 한 약속이야. 그냥 약속. 그런 게 어딨어, 방향이. 알겠습니까? 이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해놔. 그럼 니네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자기장을 계산을 했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찾아냈어. 이쪽 방향으로. 근데 꼭 시험 문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에 N극 방향으로 물어보고 지랄이야. 근데 화살표 찾아놓고 나침판에 N극 헷갈려갖고 틀리면 억울해. 미쳐버려. 그지? 그래서 기억해. 이렇게 화살표 자기장 방향이 나오고 여기다가 막 나침판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약속하기를 항상 자기장은 어디서 나오기로 했니? N극에서 나오기로 했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기로 했니? S극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자기장 화살표 하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 다음 나침판이라는 것 자체가 뭐요? 자석이잖아. 그럼 S극 쪽으로는 누가 가는 게 맞아? N극이. 그러면 N극 쪽으로는 누가 가는 게 맞니? S극. 그러니까 항상 화살표 대가리 방향이 N극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요게 방향이고. 그 다음 아까 여기 배운 거에서 자기력선이라는 게 결국 이 자기력선이라는 게 쭉쭉쭉쭉쭉 연속해서 그려놨는데 요 선의 한 점을 잡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요 점을 잡은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럼 요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즉 지금 이 노란 지점에다 나침판을 놨다고 하면 그 점에 해당이 되는 접선 방향이 되겠지. 점을 확장한 선, 접선. 그게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자속의 방향이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더 쉽습니다. 어떤 일정한 식이 없고요. 너네들한테 직관에 의존해서 가리키는데 쇠못을 자석이 여기 있는데 쇠못을 여기서 들고 있을 때에 비해서 가까이 들고 있으면 띡 가서 붙는 힘이 세요. 갖고 놀아봤지만 자석의 쇠를 가까이 가면 틱 하고 붙어요. 그지? 여기에 비해서. 그럼 여기가 힘이 세. 여기가 약하고. 그지? 여기 A점하고 B지점, A지점, B지점의 차이가 뭐라고 보이냐? 요 자기력선의 밀도예요. 밀도. 여기는 조밀조밀하니까 센 거고 이렇게 퍼지면 얘는 띄엄띄엄하니까 약한 거야. 알겠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때 다른 말로 자속 밀도라고 부릅니다. 자속 밀도. 밀도가 뭔 뜻이요? 부피분의 질량이요. 그럼 죽어. 밀도는 밀한 정도요. 그지? 자속이 뭐라 그랬어? 자석에서 나온 기운을 표기한 화살표 값. 그거에 밀한 정도. 그게 자속 밀도야. got it? 그럼 질문. A가 있고 아, 팔 아파. 아, 팔 아파. 씨. B가 있어요. 누가 조밀조밀하니?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이럴 때는 같은 면적당 여기서 같은 면적을 딱 잡아 이렇게. 면적당 얘는 4개가 지나가는데 얘는 2개가 지나가면 얘가 조밀조밀한 거지. 얘가 그래서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앞으로 자기장의 세기 B는 면적분의 파이. 그래서 얘 단위가 뭐야? 웨버. 얘 단위는 면적이니까 미터 스퀘어. 그래서 원래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스퀘어야. 오케이? 205 웨버 퍼 미터 스퀘어. 웨버 퍼 미터 스퀘어. 이게 어감이 되게 안 좋거든. 양키 애들도 발음하기 힘들었나 봐. 25 웨버 퍼 미터 스퀘어. 그럼 바보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발음하기 쉬운 단위로 바꿨는데 그게 테슬라야. 테슬라. 같은 단위야. 원래 웨버 퍼 미터 스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감이 안 좋으니까 테슬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테슬라인데 얘랑 같은 단위가 웨버 퍼 미터 스퀘어.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하고 세기를 논해 봤거든. 오케이? 기본 개념이거든.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하려는 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건 어디 나오느냐? 전자기 유도할 때 나오니까 눈도장 팡 찍어 놓으세요.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파이.
S분의 파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자기장의 기본 개념이었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표 한 판으로 이론을 끝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우리나라 말로 전자석. 오케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향과 세기에 대한 이 표 한 판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개념은 숙지를 하는 거야. 방향에 대한 내용은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어. 앙페르. 이 앙페르가 아니라 앙페르.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이래서 미술학원을 다녀야 돼 사람이. 어? 초? 이 스크루, 드라이버, 어? 오른나사의 법칙이라 그래. 전 지구상에 오른손잡이가 거의 70%래. 왼손잡이 많은 것 같지만 30%밖에 안 돼. 왜 그러냐? 그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동서양 문화가 다른데 뭐 다른 문명에서 시작한 인종들도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가 뭐냐? 근데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심장을 보호할 때 이렇게 보호하는 게 편하대. 그래서 오른손잡이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론도 있고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 지구인 중에 70%가 오른손잡이고 그래서 문을 열든가 니네들이 오른손에 스크루를 박을 때 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 사람 오른손 근육 역학상 힘이 세게 들어가요. 왼손으로 비틀면서 들어가는 거는 힘이 약해. 그래서 드라이버로 뭘 받고 싶을 때 받고 싶은 방향에 이렇게 돌리거든. 시계 방향으로. 거기서 빗대서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찾아보니까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받고 싶은 방향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오른나사에 빗대서 설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크루를 받고 싶은 방향을 전류라고 잡으면 그때 돌려야 되는 방향을 자기장이라고 해서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나사를 들고 다녀야 되겠냐? 드라이버를 꼭 갖고 다녀야 되겠냐? 매일 아니겠지, 그제? 그래서 항상 달고 다니는 데다 빗대 설명한 게 이 오른손의 법칙이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을 전류라고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말리는 방향이 자기장이야. 자기 손이 뒤로 제껴지는 건 없잖아. 다 이렇게 말리지, 그제?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은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 쉬운 거를 애들이 틀려요. 왜 틀리나 그러고 봤거든? 어이없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오른손에 펜 들고 왼손으로 해갖고 틀려. 선생님 이거 답이 이상한데요? 보면 다 이러고 있어. 주의하세요. 오른나사의 법칙은 오른손으로 하면서 좀 다 웃지, 그제? 실제로 수능장 가서도 그래. 긴장한 상태에서 3번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알까? 오른손의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 오른손을 쓰셔야 되고 엄지손가락을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 입체적으로, 그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설명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 건데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이리 나와서 이리 들어갈 거란 말이야. 나온다 표시를 이렇게 해. 자기장이 나온다 표시. 들어간다 표시는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럼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기호냐? 이게 뭐죠? 이거 화살, 에러브 아니야, 그지? 이걸 이쪽에서 누깔대고 쳐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놈은 따가워요 그런데 뭘 따가워, 그지? 그냥 쳐다본 건데. 화살 촉이 이렇게 보이고 삼각볼로다가 가운데 점. 이 그림이 이거야.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본 거야 지금. 그럼 뒷공무니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화살 대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요거를 이제 모양으로 만든 게 이거야. 그러니까 화살을 뒷공무니에서 본 거, 앞대가리에서 본 거.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이렇게 말릴 때 이리 나와서 이리 들어간다, 이런 표시입니다. 알겠나? 앞으로 자기장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직선도선은 금방 보여줬다시피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말리고 밑으로 흐르면 이렇게 말리고, 그죠? 원형도선도 두 가지밖에 없잖니? 시계, 반시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감길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감길 때. 그때도 역시 이거는 전류, 이건 자기장. 따라가봐, 이렇게. 따라가 보면 다 말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이게 갑니까? 그 다음 자기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또 말아줘 보면 바깥쪽으로 다 들어가고
안쪽으로는 뿜어져 나오겠지.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이해 가세요? 마찬가지 이걸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원형도선, 그 다음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란 원통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칭아 감아요. 오케이? 그럼 이때는 전류가 예를 들어 1이 들어갔어. 그럼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가지. 맞아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얘는 전류, 얘는 자기장. 그럼 얘네들을 아무거나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말아줘 보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다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뿜어져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돼? 빨간색처럼 흘러가면 요렇게 말려지니까 요렇게 뿜어져 나오겠지. 그 원리를 알고 나서는 더 쉬운 방법이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때 하얀색처럼 화살표에 전류가 흐를 때는 요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말아주면 엄지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실제로 이게 빠르고 편하기는 해. 알간? 근데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말아줘서 이렇게 간 거, 그 그림을 상상을 안 하면 이런 문제에서 발린다고.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다 나침판을 놨을 때, 여기다 나침판을 놨을 때, 이 안에다 나침판을 놨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말아주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요거만 기억한 학생들은 그러면 여기 나침판의 N극은 여기가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 나침판의 N극은 이쪽으로 가 있겠지, 그지? 이 안에 있는 데서는 어떻게 돼? 여기가 N이고 S니까 거꾸로 가나? 아니야. 이 안에서는 자기장 이렇게 뿜어지고 있어. 이 솔레노이드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나침판의 N극을 물어보면 오른쪽을 향해야지 맞는 거야. 다 오른쪽이야, 지금 셋 다. 알겠냐? 이해 가요? 이 그림을 상상해줘야 돼요. 밖에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 안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요게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도선이든 원형도선이든 솔레노이드든 앙페르의 어른나사의 법칙, 엄지 따봉 법칙으로 끝나. 세기, 직선도선의 자기장의 세기 B는 K 곱하기 R분의 I. 이때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도 없는 비례 상수야, K는. 오케이?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이때 K 프라임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오케이? 이때는 솔레노이드는 K2 프라임 곱하기 NI. 그래서 K2 프라임이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것도 이제 뭐 앙페르의 G 법칙이라 그래서 직선도선의 DI, 미소 전류가 흐르는 게 만드는 자기장을 인테그랄 폐곡면 적분으로 해서 자기장을 ds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2파이 r은 뮤제로 i, 뭐 진공 투자율의 di, 뭐 해서 양변 적분해 갖고 그러면 2파이 r가 뮤제로 곱하기 i가 되는데, 이때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2파이 r분의 뮤제로 i. 근데 이 진공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물리책에 나와. 그럼 이거 날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r분의 i, 뭐 이렇게 해서 구한 거거든. 겁나 이썰이 보이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의 자기장을 물어보면 자석에 가까울수록 세.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그러니까 요 점의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해. 맞지? 맞지? 그럼 요 지점의 자기장 누가 만들었어? 전류가 만들었어. 그럼 전류셈은 세. 그래서 비례. 이퀄을 만들려고 단위 맞추다 보니까 K라는 상수 곱하기 R분의 I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자기장 반. 전류가 2배 세지면 자기장 2배. 이런 간단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이때 K는 뭐요? 비례 상수요. 단위 맞추려고. 외울 필요 있을까? 없어요. 물리에서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딸딸 외워봐야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럼 원형도선. 원형도선도 뭐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때려치고, 원형도선은 그럼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전류가 똑같이 I가 흐르는데 원형도선이 두 개가 달라. 뭐가 달라? 반지름이 달라. 오케이? 그럼 A점의 자기장과 B점의 자기장 중 누가 셀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답해봐. 누가 셀 것 같아? B가 세겠지, 그제? 왜? 전류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면
아, 원형도선 가운데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르면 반비례하는구나. 그리고 전류가 세지면 세지겠지. 전류에는 비례하는구나. 이코를 만들려고 하니까 비례상수 집어넣어서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다만 왜 K 프라임이냐? 아까랑 비례상수 값이 다르다만 확인하면 돼. 다르다.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되고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솔레노이드인데 여기서 K2 프라임 곱하기 NI 나오는데 얘네 두 개는 있는데 얘한테 없는 게 있어. 얘는 뭐가 사라지고 뭐가 기어 들어갔니? 거리가 상관이 없대요. 솔레노이드가 있다만 하든 이렇게 얇든 상관이 없대. 이 직경, 반지름 같은 거 필요가 없대. 이해 갔어요? 그럼 뭐하고만 상관이 있냐? 갑자기 N이라는 게 치고 들어갔어. N. N이 들어갔어. 이 N이 뭐예요? 이 N이. 가문수라고 쉽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이당 가문수야. 길이당 가문수. 그게 뭔 말이냐면 이만한 원통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당 첫 가문수 L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1m에 100번 감은 거랑 2m 파이프에 200번 감은 건 같다고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그래야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많이 감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요. 짧은 길이에 촘촘하게 많이 감고 전류 세게 흐르면 전자석이 세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기본 시어럼은 이 표 한 판으로 끝나는 거고 이 자기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워낙 많어. 물리 문제 중에 여기 문제만 기출 문제만 다 풀어도 니네들 1년 가.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땐 무슨 문제 어떨 땐 무슨 문제 딱딱딱 집어줄 수는 없고 기본 개념이 되는 예제만 몇 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7년 동안 학원 강의하면서 내가 이제 경험해본 바에 의한 데이터로는 여기서 거의 97%가 나와. 직선도선에서. 원형도선에서 2%, 솔레노이드 문제는 거의 못 봤다. 100문제 중에 97문제, 2문제, 1문제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직선도선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example you 봐봐.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한 직선도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할까?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평행한 직선도선이 하나는 위로 I, 하나는 2I가 흘러요. 오케이? 이때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한번 구해보셔요. 자기장이 0이 되는 곳.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방향부터 설정합니다. 왼쪽에 있는 A선분의 A 직선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으로는 다 어떻게 돼?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제? 왼쪽으로는 어떻게 돼? 나오겠죠? 오른쪽에 있는 직선 도선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게 크게 돌면 저쪽까지 나오겠죠? 그럼 보면 방향이 어때? 같죠? 같죠? 반대죠? 그럼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 사이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I가 흐르고 2I가 흐르니까 얘한테서 2배 멀고 얘한테서 1배 멀면 되죠. 그래서 거리가 R 대 2R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은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알려주면 그럼 얘가 센터가 0이야. 여기가 0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얘 게 세죠. 그러면 나오는 게 남는 거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 게 세지지. 그럼 들어가는 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다 표현을 해주자면 여기 거리 R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을 해주자면 직선도선의 자기장식 자체가 R분의 I. 그래서 거리의 자기장은 반비례하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여기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다 자기장 그래프를 그렸을 때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세기가 됩니다. 여기는 자기장이 0. 이쪽으로 가면 얘게 남는데 나오는 게 남는데 나오는 게 이쪽으로 붙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아시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게 여기는 이쪽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왜? 거리 R이 0이 되면 얘는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런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고. 그럼 선생님 깜짝 질문. 여기 직선도선 전류 I가 있고 2I가 흘러요. 거리가 3cm 떨어져 있어. A와 B. 자, 이번에는 전류를 반대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요. 하나는 아래로 올라가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A 선분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몇 센치에 있을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 설명했다시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방향부터 설정해. 그럼 얘는 들어가. 얘는 나와. 얘가 만드는 거. 이쪽으로 나와. 얘 들어가. 그지? 그럼 이때는 요 가운데선 절대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 기역 부분이나 오른쪽 니은 부분이지. 근데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센 놈한테 멀고 약한 놈한테 가까워야지. 그럼 기역 쪽이겠어? 니은 쪽이겠어? 기역 쪽일 거야. 그죠? 얼마면 될까? 얼마면 돼? 아, 니네 그들 하면 안 받겠구나. 미안해. 또 세대 차이 느끼기. 얼마면 될까요? 3cm 떨어지면 돼요. 3cm. 그럼 1대 2가 되잖아요. 그럼 요 지점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해 가. 직선 도선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놓고 겹쳐 놓고 별짓을 다 해. 요거부터 해볼까요?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이 I가 흘러요.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R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R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R 떨어져 있고 여기서 R 떨어져 있는 포인트 A, and 포인트 B, and 포인트 C. 그러면 A점의 자기장 대 B점의 자기장 대 C점의 자기장은 몇 대 몇일까요? 뭐 이런 문제. 해보셔요. 몇 대 몇일까? 나보고 오라고? 갈게 그럼. 앉아서 자꾸 이러고 있어. 보통 선생님이 이거를 딱 내면은 이 자세가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초점을 잃은 상태로 하고 있는 거는 뭐지? 내가 문제 내고 내가 푸세요 이거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돼? 방향부터 찾아. 방향. 그러면 요 선분 얘가 만드는 건 드가 나와. 맞지? 얘가 만드는 거 드가 나와 맞지? 그럼 방향 보니까 이쪽에선 더해지고 이쪽에선 빼지고 이쪽에선 더할 거예요. 그죠? 그대로 더하고 빼면 돼. A점의 자기장인 세기를 더해볼게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 더하기. 그제? 그럼 얘가 여기에 더해지는 건 R, 2R, 3R. 그럼 K 곱하기 3R분의 몇 I? 2I. 이게 누구 거? A 지점의 자기장. 됐니? 그럼 B점의 자기장 해볼게. K 곱하기 R분의 요거. 얘는 들어가. 얘는 빼. 근데 얘께 셀 거 아니야. 그럼 2I 빼기 K 곱하기 R분의 I. 됐니? 이게 B점의 자기장. 그럼 C점의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2I 더하기 K 곱하기 3R분의 I. 되니? 그럼 얘가 계산하면 3분의 3이니까 K 곱하기 3R분의 5I 대 K 곱하기 R분의 I 대 K 곱하기 3분의 6이니까 3R분의 7I. 그럼 똑같은 거 지우면 3분의 5 대 1 대 3분의 7이니까 얘는 3분의 3이니까 5 대 3 대 7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거 지울 때 되게 희열이 있지 않냐? 난 그러던데. 아니 말고. 됐어? 이거잼 2 봐봐. X축, Y축이 있어요. 근데 X축과 나란해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X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I가. 오케이? Y축에 나란하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1에 자기장이 0이라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y는 ax꼴로 나타냈다. a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1 지점에 자기장이 0이라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y는 ax꼴로 나타내서 a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해했니? 한국말이 서툴르니? 영어로 해줄까? Solve the problem. 미안해. 안 되겠어. 저 카메라 찍는다고 막 내가 막 욕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 내 스타일대로 안 하려니까 아우 내가 찍어놓은 거 보니까 못 봐주겠어. 원래 내 스타일대로 갈래 이제. 이 물리 재미없는 이 물리를 3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려면 일단 반쯤 정신줄을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이 수업을 해야지 이게 3시간을 어떻게 넘어가거든. 어찌합니까? 아이디 이거 왜 준 거야? Y축 저 파란색 도선의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돼. 세기하고 그제?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게 X는 마이너스 1칸, 2칸,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 요 지점이 자기장이 0이래. 그러면 일단 노란색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들어가 나와. 여기서 0이 되려면 얘가 만드는 게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서 그래야 이리 들어가고 이리 나와야 이쪽에서 어떻게 돼? 상쇄가 될 거 아니겠니? 근데 여기서부터 1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 2칸 떨어져 있는 게 세기가 똑같아야 된대. 그럼 얘가 전류 I가 흐를 때에는 몇 I가 흘러야겠니? 2I가 흘러야겠지. Got it?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전류 2I가 흐른다는 거 여기서 보고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제? 그러면 여기서 2, 4, 4사분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장 0이 상쇄되는 데가. 이해 가나?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이 파란색 선분이랑 무조건 2배 대 1배. 여기 2배 대 여기 1배. 2배 대 1배. 이렇게 되도록. 오케이? 그럼 이거는 y는 ax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x 증가량 2칸분의 y 증가량은 1칸. 맞냐? 그래서 얘가 2칸분의 1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하실 수 있겠어? 이거 내신 문제 이런 거. 이거 내신 문제. exam 3 봐봐. 수능 기출 문제. 그때 평가원이었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한번 줄게요. 직선 도선 3개짜리입니다. 이쪽으로 전류 I, 이쪽으로 전류 I, 이쪽으로 전류 EI. 각각 거리가 D로 똑같습니다. D로. 오케이? 그 다음 요 구간의 이름을 A, 요 구간을 B, 요 구간을 C, 요 구간을 D라고 했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구역, 자기장이 0이 나타나는 구역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두 구역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요령을 가르쳐주면 요 두 선분 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맞춰놓고 이 두 개 이 맞춰진 거를 영향을 가지고 얘 거랑 따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직선도선 이렇게 흘러가면 자기장 나오고 드가 그지? 얘가 전류가 그러면 나와 드가 맞아? 그러면 얘랑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바로 요 지점 이 점선으로 친 지점이 자기장이 0이 되겠지요. 그래놓고 얘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 꽤 세지니까 들어가는 게 남을 것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 게 남을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하고 이쪽 중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 얘는 전류가 2R씩이나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돌아와서 이쪽으로는 다 나올 것이죠. 그럼 여긴 더해지니까 0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 일단 A. 이건 쉽게 찾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번에 이쪽에서 그 짓거리를 또 할 건데 문제는 얘가 전류가 I고 얘가 2I가 흐르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랑 거리가 1대 2가 되는 대략 요 정도가 자기장이 0이 될 것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 꽤 세죠. 들어가는 게 남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얘 꽤 세죠. 그럼 나오는 게 남아. 즉 얘 건 신경 안 쓰고 두 개만 먼저 본 거야. 이해 가요? 얘네 신경 안 쓰고 두 개만 먼저 보니까 가운데 여기가 0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들어가는 게 남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 게 남아. 그 다음에 얘 거를 이제 여기다 더해줄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에서 나와서 이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아니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요 정도에 걸리면 답이 C가 되는데 요 정도에 걸리면 답이 D가 돼요. 아, 머리가 아프죠. 그럼 찍어야지. 50%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인데 샘플. 바로 요 지점, 점 P 지점의 자기장을 구해볼 거야, 내가. P점의 자기장을 구해서 얘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면 얘가 만든 게 이쪽으로 나와서 들어갈 건데 얘 게 너무 센 거지. 얘가? 이쪽은 0이고 이리 가면 나오는 게 세지잖아. 근데 요 지점이 들어가는 지점으로 남았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요 지점을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방향이면 답이 D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을 계산을 했는데 나오는 지점이라 그러면 답이 C가 되는 거야. 얘는 확실히 맞춰놨고, 그제? 오케이? 그럼 해볼게. P점의 자기장, 얘가 만드는 거 나오는 방향일 거고 B는 K 곱하기 R분의 2I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만드는 거 일이 나와서 이리 들어가는 거니까 K 곱하기 R분의 I인데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 ED, 쌈D. 그래서 K 곱하기 쌈 R분의 I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 더해봐자 3분의 3이잖아. 그지? 3분의 4하고 R분의 2하고 하면 이게 더 크지? 이게 가요? 그래서 P점에선 자기장의 방향이 결국 나오는 방향이 남지. P점에서는. 그러면 P점에서 나오는 방향이 남았으니까 답이 C가 되는 거야. 이해하냐? 알겠어요? 논리적으로. 이거를 또 뭐 X로 놓고 분수방정식 활용해서 풀고 그러면 시간 없어. 한 문제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 딱 어떤 지점을 샘플로 딱 구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가 들어가는 게 남어?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남는다는 얘기는 얘게 너무 큰 거니까 이쪽으로 붙여야 돼. 그래야 0이 될 거야. 여기를 계산하는데 나오는 게 남어? 그럼 나오는 게 너무 셌던 거야.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안 되지. 왼쪽 0쪽으로 가야지. 얘가 만든 게 0이 되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C.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만들어지고 여기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이건 실제로 애들이 많이 찍어가지고 오답률은 적었었는데 막상 맞춰놓고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야.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근데? 찍어서 맞추긴 했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고 원형도선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도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할 것도 없다만 그냥 뭐 예의상 예제 하나 주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 거리가 R로 똑같아요.
이 지점을 A, B라고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BA와 BB 중 요 점과 요 점 중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클까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같을까요? 대체 뭐가 다를까요?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이 뭘까? 길이? 자, 봐봐봐. 직선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가서 얘는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돌지. 그죠? 그럼 구조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얘는 원형도선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그죠? 그럼 뭐 때문이야? 일단 방향은 달라요. 원형도선의 방향은 달라도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차피 전류 똑같고 반지름 똑같으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봐. 얘가 원형도선이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야. 원형도선이 만드는 거. 그죠? 얘는 원형도선이 만드는 거 나오는 방향이야. 문제는 밑에 있는 직선도선이야. 직선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지. 얘는 들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지. 직선도선에서 R만큼 떨어지면. 그제? 그럼 얘는 방향이 어때? 같죠? 얘는 방향이 어때? 반대죠? 그럼 더해질 거고 빼질 거죠? 그러니까 B가 더 크죠. 알겠습니까? 뭐 이 정도 아이디어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실제 시험 보기 전에 해봐야 느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이럴 땐 이렇게 풀어라 저럴 땐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야. 워낙 많아요. 기출문제나 아이디어들이. 알겠습니까? 솔레노이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제. 아까 얘기했지만 97%, 2%, 1%, 1%는 기출문제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었다. 지금 선생님이 자기장에 대한 기본 개념 이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 단원에서 사실은 니네들한테 새롭게 가르치는 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물질의 자성.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앞에서부터 쓸데없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끌어서 나오고 있는 거야. 문제 내려고.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건 물질의 자성뿐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자석의 성질, 자성을 갖고 있대요. 자석의 성질. 그럼 제일 먼저 원인부터 알아야 돼. 물질이 왜 자성을 띠는지.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원인이 하나가 있고. 이름부터 써주자면 첫 번째 원인은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자의 스페인 운동이라고 들 수 있어요.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있자. 원자. 그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죠. 그죠? 그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돼? 졸라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휘잉 하고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자가 이렇게 달려가면 전류는 이렇게 돌지. 그럼 그것만 놓고 보면 원자 스스로가 요만한 원형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거와 같은 역할이잖아. 그럼 원형도선이 이렇게 말아줘 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원자 스스로가 지 혼자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궤도 운동 때문에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내. 원자 혼자서. 알겠습니까? 그 작은 원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 가루가 그냥 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가는 부분을 이걸 갖다 확대해서 보면 전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구 자전하듯이 또 스핀을 해요. 잉 하고.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가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흡사 전류가 이렇게 말리는 거와 같이 그럼 솔레노이드처럼 되는 거야. 그럼 솔레노이드 이렇게 말아주면 자기장 이렇게 뿜어내잖아. 그래서 전자가 궤도 운동으로 크게 자기장을 만들면서 작게나마 지 혼자 핑그르르 돌아 또 이렇게. 그래서 전자 스스로도 자기장을 조그맣게 만들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자 하나들은 자기장의 방향을 갖게 돼.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연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서로 막 상쇄돼서 없고 그게 배열이 되면 영구자석이 된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자,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자 스스로가 자기장을 갖게 되면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성에 따라서. 하나가 뭐냐 하면 강자성체. 또 하나는 뭐냐? 상자성체. 세 번째는 반자성체. 그렇게 세 가지의 자성에 따라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는요. 누가 들어가느냐?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지. 자석에 붙어. 철, 니켈, 코발트의 장점은 자석에 붙어. 오케이? 그럼 상자성체는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비철류들이 들어가요. 비철류. 아연, 주석, 뭐 기타 등등. 철이 아닌 뭐가 있을까? 아연, 주석, 마그네슘, 칼슘 이런 놈들이 상자성체에 들어가. 오케이? 반자성체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금, 은, 구리, 그다음 초전도체, 그다음 온갖 액체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래. 이름이 왜 강자성체냐?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덩어리들을 갖다가 보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이 화살표가 뭐냐면 원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 원자 각각이 막 지 얼굴이 막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니네 얼굴처럼 그냥 막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장을 안 띄워. 상자성체도 그래. 막 이래. 막 개판이야. 막 이래. 막 지가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민주적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 요거를 가져다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들이대요. 외부에 N극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거야. 그럼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에서 N극에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외부 자기장이 나올 거 아니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딱 들어오면 일순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 좌우로 정렬! 해버려. 이렇게 쫙 줄을 서버려.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입니다. 그럼 봅시다. 내부 안에서 이렇게 배열이 됐다는 건 이 강자성체 덩어리 자체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의 하나의 자석처럼 된 거지. 이해 갑니까? 근데 S극하고 N극은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지. 그래서 가서 붙는 거야. 띡 하고 붙어. 즉 인력이 발생을 해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인력이 발생하는 게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500원짜리 뭘로 만드냐? 주석하고 아연 합금이에요. 오케이? 10원짜리는, 옛날 10원짜리는 뭐 요즘에 못 보겠지? 옛날에는 10원짜리를 구리하고 아연하고 합금을 했고. 오케이? 그럼 주석하고 아연 합금한 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자석에 붙든? 자석에 붙어? 안 붙어. 이런 걸 상자성체라 그래. 아시겠어? 상자성체는 근데 여기에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 잘 들어야 돼. 요 화살표 보여? 외부 자기장이 들이왔어. 그럼 요 화살표는 외부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변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했는데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해. 얘는 조금 변해. 얘도 조금 변하고 얘는 이렇게 변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뭐 이렇게 돼. 조금씩은 변했지. 하나 보면 조금씩은 다 변했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 혼자 자기장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그래서 안 붙어. 자석에 안 붙어. 약하게 인력은 발생할 수 있어. 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나마 몇 개 배열된 것 때문에. 약하게 인력이 작성. 약한 인력.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반자성체는 뭐요? 이름부터 애가 좀 이렇게 불량하잖아? 반대래.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주는 순간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좌우로 정렬하고 배열을 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니까 N극, N극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는 청력이 발생하는 놈이야. 그래서 실제로 금반지 같은 거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 선생님이 자석을 훅 갖다 대면 팅 하고 멀어져요. 오케이? 페라이트 제석이 뭐냐 하면 그 문방구에서 파는 까만색
까만색 자석이야.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거. 그걸 망치로 막 조사서 가루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서 막 섞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지들끼리 서로 상쇄돼서 순간 자기장을 안 띄게 돼. 배열이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외부 자기장을 대면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확 배열이 되겠지. 페라이트 자동 철가루니까. 그럼 띡 하고 붙어.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금, 은, 구리 얘네들의 공통점은 금메달, 은메달, 구리메달. 그지? 다른 말이 뭔지 알아? 귀금속이란 뜻이야. 올림픽 해갖고 제일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 왜 금메달, 은메달, 철메달은 안 주게? 철이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귀금속이 아니니까. 그럼 귀금속이 비싼 금속은 무조건 귀한 거냐? 실제로 있지 않냐?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구리보다 훨씬 비싸요. 산출량이 적어서. 오케이? 그럼 귀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산에 안 녹아요. 염산에. 변하지가 않아. 그 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괴물 죽이면 푹 하고 염산 튀기면 막 치익 녹는 거 있잖아. 그 우주선에 타면 우주선도 막 녹고 그래, 염산은. 산을 갖다 금속에 깬지만 녹는데 그 금속에도 그 산에도 안 녹는 금속이 금, 은, 구리, 백금. 이온화 경향표 외웠냐?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수은백금. 오케이? 그 이온화 경향표에서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적은 놈들. 그런 놈들이 이제 근데 금은 구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전기 전도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셋 다 전류가 잘 통하는 놈이고 그 중에 끝판왕이 초전도체. 이 단어 끝에 배우거든. 초전도체.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임기온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전기 잘 통하는 놈들이 이런 성질이더라고. 그나마 액체도 전해질 충분히 녹아있고 그러면 전기 잘 통하거든. 이해가요? 그래서 전해질 수용액 같은 거 넣어놓고 거기다 외부 자기장 확 들이대면 흉 하고 반대로 밀려. 청력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냐? 알겠냐? 그래서 네, 뒤로 밀려요. 자석을 탁 대면. 전해질 수용액 같은 경우. 알간? 그래서 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일단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어수선해. 인력, 청력, 약한 인력. 아시겠어?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석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자석을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의 특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배열된 모습을 유지를 하려는 성질이 있어.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성질이 있어.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원래대로 다시 헝클어져.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니네 얼굴처럼 자유분방하게 막. 알간?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거하면 바로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막 이렇게. 그래서 얘만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정보를 기록할 때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걸 만들 때 써요.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색깔이 어때? 갈색이지? 그게 카세트 테이프하고 신용카드의 그 갈색 부분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플라스틱하고 이 강자성체 성질 철가루를 반죽해서 뽑은 거야. 오케이? 거기다가 선생님이 기록을 해놓으면 얘가 이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그 자성을 이용해갖고 만드는 거야. 정보를. 그때 사용하려고 지금 미리 배우는 거야 이거. 근데 오늘 새로 배운 거 이거 하나야. 근데 한 단원에서 요것만 딱 가르치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기장부터 시작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런 것들을 띄워놔야 이 단원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단원 형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저 뒷단원이랑 연결되는 건 물질의 자성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게.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자기장과 물질의 자성이었습니다.